보스턴 오가 났네. 7대4. 샌디에고 8대0. 우와. 풀럼하고 리버풀. 주사님 게스널 경기를 어찌 보시나요? 봤는데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것만큼 강력했던 것 같진 않아요. 네. 공격력이 저는 아스날이 그래도 프리시즌에 지난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올해 굉장히 전 주목할 팀이 토트넘과 아스날이었거든요. 네. 첼시도 아니고 리버풀 맨시티 맨날 고만고만하고 이런 중위권 팀들 중에 좀 기대가 되는 팀이 아스날하고 토트넘인데 아스날 첫 경기 어제 경기는 기대보다는 조금 떨어졌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자, 풀럼과 리버풀 봅시다. 자, 풀럼 지난 챔피언십에서 본머스를 2점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어요. 프리시즌에서 프랑스의 니스하고 비아레알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뒀어요. 지난 시즌에서 100골 이상을 기록한 팀이죠. 이 풀럼의 에이스 누구예요? 미트로비치예요. 43골 넣었습니다. 역대 챔피언십 최다 득점 기록을 세운 미트로비치가 존재한다. 일단 이번에 영입을 한 선수들이 있어요. 맨유 출신의 페레이라도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니르, 필리냐, 솔로몬 이런 준척급 자원들을 영입을 했는데 문제는 풀럼의 수비가 불안해질 가능성은 있다. 헥터, 모슨, 윌리엄스까지 일단의 수비진들이 다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은퇴를 하면서 공격력은 좀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수비적으로는 좀 약화가 됐다. 자, 리버풀 커뮤니티 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둔 리밥. 여전히 리밥은 좋다. 누네주도 지난 경기에서 득점 기록했죠. 그 다음에 알리송도 복귀를 했어요. 오늘 선발을 예상을 해보면 최전방에 1선에 살라, 누네즈, 그 다음에 디아즈가 선발을 뛸 거고, 2선에 앤더슨, 파비뉴, 티아고 실바, 폭백에 로버트슨, 아놀트, 반다이크, 마팁. 작년하고 누네즈가 이제 마네가 빠지고 누네즈가 들어온 거 말고는 뭐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자, 이 경기는 리버풀 마인승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야 될 일반승은 안 가도 되지만 풀럼의 수비력을 봤을 때는 저는 리밥이 2골차 승리는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리밥의 마인승. 자, 우니온 베를린과 헤르타 베를린 시간대별로 갈게요. 자, 우니온 팀마크가 우니온이 저거였어? 바뀌었어? 원래 저거였나? 자, 이 경기는 어디 볼까요? 배당이 그렇게 썩 이쁘진 않죠? 자, 1.65 배당이에요. 우니온 베를린. 그 다음에 헤르타 베를린은 4.15 배당. 자, 우니온 베를린 승격한 이후에 매년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작년에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공격에서 아워이니가 떠났죠. 프레멜도 떠났어요. 그래도 시에바츠랑 르웨일링이랑 토르스비를 영입했다. 이 중에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시바이추죠. 누구냐면 스위스 리그 득점왕 출신이에요. 일단 프리시즌에도 득점포를 가동을 할 정도로 우니온 베를린의 프리시즌 경기력을 봤을 때는 작년하고 크게 변함은 없다. 자, 헤르타 베를린 지난 시즌 강등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함부르크 상대로 겨우겨우 이기면서 이제 잔류를 했어요. 잔류를 했고, 지난해 코크트 감독도 경질하고 마가트 감독도 선임했다가 이놈도 경질당하고, 이번에 감독은 바뀌었죠. 슈바르츠 감독으로 바꿨는데 디나모 모스크바를 이끌었던 슈바르츠 감독으로 바꿨어요. 이 슈바르츠 감독은 말로는 클럽 감독의 스타일을 굉장히 따라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 포칼컵에서 하브리그 팀 상대로 4골을 넣었어요. 근데 실점이 4실점이에요. 그 정도로 수비 라인은 여전히 좋지 않다.
우니온 베를린의 이 조직력을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 그리고 오바 둘 다 괜찮아 보인다. 야, 양키스 졌네. 자, 다음 보르시아 메넨글라드하고 호펜하임. 자, 이 경기 어디 볼까요? 메넨글라드하고 호펜하임. 작년 11일 거뒀던 메넨글라드. 지난 시즌 9위를 거뒀지만 호펜하임이 시즌 3월부터 막판 9경기에서 1승도 못 거두면서 유로파도 못 가고 9위로 마감을 했죠. 자,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휘터 감독을 경질을 시키고 노리치 시티를 2번이나 승격을 시킨 파르케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프리시즌에서 무패. 바로 직전 경기 포칼컵에서는 하브리그 팀이긴 했지만 9대1로 승리를 거뒀다. 일단 이 파르케 감독이 노리치 시절에 맨시티도 잡아냈어요. 뭐 그 정도로 뭐 감독적으로는 좀 영향이 있는 감독이라고 보여지고 글라드바의 공격수 엠볼러가 일단 팀을 떠났죠. 하지만 이번 시즌 공격을 이끌 선수는 누구냐? 튀랑이죠. 지난 경기에서도 해트트릭 기록을 했고 이선에서도 플레아라든지 호프만 등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폼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 자, 호펜하임 지난 시즌 막판에 개똥사면서 9위를 마감을 했는데 하노버하고 샬케 감독을 맡았던 브라이튼 라이터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새로 감독을 했고 근데 일단 핵심 풀백이 빠졌어. 라움이 빠졌죠. 팀을 떠났어요. 작년에 3골 풀백인데 3골 11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이 라움이 빠지면서 벨기에 리그에서 뛰는 은소키를 영입을 하긴 했지만 이 은소키는 라움은 약간 공격적으로 좋은 선수인데 이 은소키는 굉장히 수비에 강점 있는 선수예요. 그 다음에 호펜하임의 문제가 뭐예요? 에이스가 없죠. 강력한 에이스가 없어요. 작년에도 8골 넣은 게 최다 득점자일 정도로. 자, 저는 이 보르시아 메넨글라드의 파르케 감독의 축구를 한번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까시네였구나. 이 경기는 호펜하임도 마찬가지고 둘 다 오늘은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할 가능성이 많다. 근데 기준점이 3.5예요. 3.5인데 저는 이 경기는 글라드바흐의 승리. 이 경기는 좀 욕심이 나는데 마인드 한번 때려보고 싶어요. 3.40배인데 마인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기예요. 자, 다음 볼프스부르크와 브레멘. 자, 이 경기는 브레멘이 일단 승격을 했죠. 승격을 했어요. 이 브레멘 감독이 34살인가 그럴 거야. 이 베르너 감독이 홀슈타인키를 이끌었던 베르너 감독인데 얘네가 브레멘이 작년에 2부 리그에서 못했어. 중위권이었어. 그런데 이 베르너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그 이후에 2패 당했어요. 그러면서 2위로 승격을 한 거예요. 얘 감독이 34살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 베르너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정경기 득점포를 가동을 했다. 얘네는 일단 공격의 투톱이 굉장히 막강해. 덕시하고 풀크로크가 이 두 선수가 있는데 이 둘이서 작년에 40골을 합작을 했다. 자, 볼프스부르크도 작년에 12위죠. 볼프스부르크는 작년에 굉장히 기복이 많았어요. 중간에 선수들도 왔다 갔다 하고 3연패도 작년에 3번이나 당할 정도로 좀 기복이 있는 팀인데 자, 작년에 이끌었던 쿠펠트 감독을 경질하고 프랑크푸르트하고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었던 코바치 감독을 선임을 하고 스반베르그하고 카민스키를 영입을 했는데 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볼프스부르크는. 네. 저는 이 경기는 브레멘의 득점력을 봤을 때 이 경기는 볼프스의 승리도 저는 모르겠어요. 브레멘이 작년 후반부에 그 2부 리그에서 보여준 공격력을 보여주면 저는 이 경기는 혹시라도 이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경기는 오바를 보겠다. 자, 다음 보훔하고 마인츠 볼까요? 자, 이 경기는 일단 마인츠가 약 우세하긴 해요. 보훔이 하지만 최근에 프리시즌에서 뉴캐슬도 잡고 근데 이 보훔은 문제가 뭐예요? 작년에 강등팀을 제외하고 최소 득점 1위 팀이에요. 거기다가 최다 득점자 폴터도 떠났어요. 그래서 작년에 2부 리그에서 19골 기록했던 호프만을 영입을 하긴 했지만 거의 1부 리그 경험이 없죠.
네, 보움의 문제 얘는 좀 악이 될 것 같아. 이번에 수비에 오르데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는 수비에서 굉장히 공중볼의 세트피스에서 강점이 있는 수비력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느려 터져서 역습에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제가 볼 때 보움은 작년보다 좀 더 좋지 않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폴트가 없기 때문에. 자, 마인츠 같은 경우에 작년에 코로나 이슈로 최악의 시즌을 보냈지만 8위로 마무리를 잘했다. 그리고 뭐 안정 좋은 부분은 최다 득점자 브루가르트를 지켜냈죠. 최다 어시스트 오니지브도 지켜냈죠. 그 다음에 영입도 괜찮아요. 풀기린을 영입했고 잉바르센도 영입했고 포우르도 영입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인츠가 경기력은 저는 앞선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야? 원정이야. 마인츠 작년에 원정 17경기에서 12패 당했어요. 12패. 이게 걸려. 전력상으로 마인츠가 우세합니다. 근데 이 원정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땡기지는 않는다. 자, 다음 아우크스부르크와 프라이부르크. 자, 이 경기는 어디를 볼까요? 작년에 하위권 강등권하고 5점 차이밖에 안 나면서 겨우겨우 잔류를 한 아우크스부르크. 마인지얼 감독을 해임을 했죠. 그래서 어떤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도르트문트 2군 감독, 마센 감독을 영입을 했다. 근데 문제는 최다 득점자 그레고리우가 빠졌죠. 그리고 뭐 데미로비치하고 렉시베사이하고 미드필더 마이어도 뭐 완전 이적에 성공을 시키긴 했는데 오늘 일단 중원 자원들 도르시, 바르가스, 그 다음에 수비수에서 옥스포드가 부상으로 못 나와요. 첫 경기부터 수비에서 삐걱될 가능성이 있는 아우크스부르크고. 자, 프라이부르크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제일 좋은 점, 프라이부르크 감독이에요. 슈트라이 감독이에요. 독일에서 가장 지금 주목을 받는 감독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6위를 기록을 했고 포칼컵에서도 우승을 기록하면서 유로파 진출을 확정을 한 프라이부르크다. 자, 일단 그런데 문제는 핵심 수비수 슐러터백이 빠졌죠. 슐러터백이 빠졌고 긴터가 있긴 있지만 이 선수는 좀 전성기가 지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아우크스부르크의 최다 득점자 그레고리를 어느 팀이 영입을 했어요? 프라이부르크가 영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공격에서 귄터도 잔류를 시켰고 그리포도 잔류를 시켰다. 최근 맞대결 5경기에서도 프라이부르크가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최근 3연승을 기록 중이다. 저는 이 경기는 프라이의 약 우세가 예상이 되고 아웃국이 지금 오늘 득점을 기록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본머스와 에스턴 빌라. 여러분 그 첼시, 토트넘, 맨유,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빼고 올해 제일 기대되는 팀이 어느 팀이에요? 빅6 빼고. 맨유도 빅6에 끼면 안 되지. 맨유도 뺄까? 이 새끼들. 첼시도 뺄까? 뉴캐슬, 가시 있는 뉴캐슬, 도쿄 리벤저스는 에스턴 빌라, 노잼님은 웨스트햄과 뉴캐슬, 저희도 뉴캐슬, 자이언츠는 노팅엄 포레스트. 오, 노팅엄 괜찮아. 오, 그래요. 뉴캐슬 3분, 빌라 1분, 웨햄 1분. 빌라도 좋아요. 그게 제가 그 얘기를 빌라가 괜찮다는 의외의 다크호스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작년에도 좋았지만, 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챔피언십 2위를 차지하면서 다이렉트 승격을 했죠. 지금 강등된 지 2시즌 만에 승격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승격을 했지만 특별한 전력 누수도 없고 특별한 선수 영입도 없었다. 그리고 프리시즌에서 전패를 기록을 했다. 작년에 일단 29골은 솔랑케가 있긴 있지만 이 선수 믿는 거 말고는 별반 없을 것 같아요. 본머스는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에스턴 빌라. 작년에 굉장히 그 예상 순위가 낮았는데 스미스 감독을 딱 경질을 시키고 제라드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반등을 했죠. 지난해 영입했던 베일리하고 데닝스하고 디뉴 이 막강한 3인방을 그대로 지켜냈고 그 다음에 쿠티뉴를 작년에 임대로 썼는데 올해 완전 영입에 성공을 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기대되는 부분
세비야에서 최소 실점을 이끌었던 수비수 카를로스까지 선임을 딱 했어. 그러면서 카를로스를 부주장으로 바로 빡 박았죠. 예. 자, 프리시즌에서도 4승 1무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저는 이 경기는 에스턴 빌라의 승리, 그리고 언어바는 오바. 자, 리즈하고 울버햄턴. 이 경기 어디가 이겨요? 리즈가 정배구나. 응? 이 경기 누가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저는 이 경기 분석하다가 모르겠어요. 일단 리즈가 지난 경기 극적으로 잔류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비엘사 감독을 선임을 했죠. 해임을 했죠. 그 다음에 라이프치 출신 마치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그 다음 리즈 핵심 전력이 빠졌어. 하피냐하고 필립스가 빠졌어. 그래서 아론슨, 크리스텐센, 로카, 아담슨, 시니스테라 영입을 하면서 보강을 했는데 얘네들 좀 지켜봐야 되고, 리즈의 올해 문제점은 그럴 것 같아요. 작년에도 얘네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지만 이번에 프리시즌에도 보니까 신인 선수 이 다비스를 수비로 세우고 스트라이크 장신 수비세요. 출전시켰는데 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원래 포지션이 수비가 아니에요. 다비스는 경험 부족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수비에 약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리즈 유나이티드인데 울버햄튼이 어떻게 해? 지금 리즈 다 팔았어. 지금 하피냐하고 필립스하고 빠져갖고 얘네들 올해도 강등 1순위야 내가 볼 때. 자, 울버햄튼 최다 득점자가 히메네스죠. 몇 골 넣었어요? 6골 넣었어요. 근데 오늘 못 나와요. 트링캉도 지금 소속팀으로 복귀했죠. 실바도 임대로 팀 떠났죠. 그 챔피언십에서 11골 9어시스트를 일단 화이트를 영입을 했는데 얘가 1부 리그에서 뭐 얼마나 하겠어? 얘네 둘 다 내가 볼 땐 골 넣을 수가 없어. 이 경기는 언더 말고는 저는 갈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울버 골 못 넣잖아. 황희찬이 에이스인데. 자, 다음 뉴캐슬과 노팅엄 포레스트. 자, 이 경기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작년 강등 1순위였던 뉴캐슬이 중반에 중동 자본을 딱 유입을 하면서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중위권으로 마감을 했죠. 이 중간에 부임한 하우 감독은 올해 감독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감독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줬다. 자, 일단 보트만을 영입을 하고 골키퍼 포프도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겟을 완전 이적에 성공을 했다. 노팅엄 포레스트 12명 영입한 것도 그렇고 제시 링가드, 골키퍼 핸더슨까지 전후방 영입한 건 확실히 태풍의 눈이 될 듯한데 경기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뉴캐슬의 프리시즌에도 아탈란타, 빌바오 상대로도 우드, 생막시맹, 칼럼 윌슨 다 득점포를 가동을 했다. 좋죠. 뉴캐슬은 올해도 180개 이틀인가요? 네, 이틀입니다. 토일. 예. 뉴캐슬은 오늘 중상위권 한 8, 9위 정도에 위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2% 부족하긴 해. 그래요. 뭔가 부족하긴 해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 코어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도 없고. 자, 근데 노팅엄 포레스트 작년에 4위였어요. 작년에 챔피언십 4위였어요.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 꺾고 허더스필드 꺾고 23년 만에 승격을 한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이번에 12명의 선수를 영입을 했죠. 망갈라 영입하고 링가드 영입하고 비앙코네, 아워이니, 골키퍼 핸더슨까지 영입을 했어요. 굉장히 알찬 영입을 했다. 그리고 이번 영입을 하기 전에도 노팅엄 포레스트는 챔피언십에서도 3백을 추구하는 팀인데 평균 실점이 0점대예요. 그 정도로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12명이 영입을 했다. 조직력이 올라올까? 선수 면면이 보면 링가드나 망갈라나 골키퍼 핸더슨이나 아워인이나 좋아요. 좋은데 노팅엄도 이 손발을 맞추려면은 어느 정도 몇 라운드가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도 작년에 후반부에 쭉 상승을 탔던
네, 공격에서 막시맹이나 칼럼 윌슨과 우드가 있는 이런 뉴캐슬의 우위가 보여지는 경기다. 이 경기는 마인까지 못 가겠고 일반 승만.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손흥민과 사셈. 토트넘과 사셈. 자, 이 경기는 어디 갈까요? 여기도 조직력 의심? 토트넘 얘기하는 거야? 까시나? 아니지. 닥트넌 승. 마인보다는 오바. 오바 1.4배, 마인 1.90배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최고죠. 아스날도 아니고, 맨시티, 리버풀, 첼시, 맨구도 아니고, 토트넘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승자예요. 다 했어, 영입을. 인터밀란에서 페리시치 영입했죠. 에버튼에서 히살리송 영입했죠. 이적이 많은 팀과 감독이 바뀐 팀은 아무래도 3라운드 진행의 스타일이 보이겠죠. 그렇죠. 몇 라운드를 지켜봐야 되고, 특히 승격팀 같은 경우는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느 바를 접근을 많이 하고, 저는 어느 바를 접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독에 따라서 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1라운드에서는 오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바보다는 승패 쪽이 많아요. 승이나 마인 쪽이. 자, 페리시 영입했어요. 에버튼 히살리송 영입했어요. 히살리송 영입하자마자 손흥민이랑 절친됐던데. 비수마 영입했어요. 스펜스 영입했어요. 랑글레 영입했어요. 골키퍼 포스터 영입했어요. 어마무시하죠. 자, 오늘 경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적성 선수들보다는 기존의 그래도 토트넘 홈경기, 첫 경기 개막전이기 때문에 기존의 손흥민과 해리케인과 클롭세스키 3인방을 전방에 필두를 두고 뭐 중원에 벤탄구르라든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자, 사셈 상대로 가장 잘하는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누굴까요? 15경기에서 12골, 5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손흥민이죠. 예. 15경기에서 12골 5어시스트 기록한 손흥민이에요. 예. 사셈에게 굉장히 강하고. 자, 사셈 같은 경우에는 하센이틀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 4년이 지났는데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그 다음에 브로야도 지금 원소속팀으로 갔어요. 근데 이번에 리그왕의 신인 선수 뭐 마라를 영입을 하고 중원에서 라비하고 코찹도 영입을 하긴 했는데 얘들 다 어린 선수들이에요. 경험 부족하고. 자, 오늘 히살리송은 징계 결정으로 못 나오긴 하지만 뭐 나온다고 해도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지금 까신이가 얘기했지만 사센 같은 경우에는 번리나 이런 팀이 아니죠. 압박을 해. 막 중원에서 막 달려들어. 손흥민이 땡큐로 케인 밀어주고 스루 패스, 손흥민 혼자 달려가서 골. 지난 시즌에는 일단 1승 1무로 사셈이 앞서긴 하지만, 예. 이게 최근에 토트넘의 이 맨파워 스쿼드 가지고는 사셈이 못 견뎌요. 저는 이 경기는, 예, 국뽕 아니고요. 진짜 막말로 진짜로 2.5 마인드 가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쫄보기 때문에 1마인만 가져갈게요. 1.9배다. 1마인만 1.9배. 자, 그 다음에 시타르트와 아약스 경기는 넘어갈게요. 저는 원래 프로토 할 때 정말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특히 네덜란드 리그는 2마인 안 가요. 얘는 지금 아약스하고 아인토벤 오늘 또 다 2마인이거든. 안 가요. 안 갈 겁니다. 자, 다음 경기 리그왕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경기 스트라스부르와 AS 모나코 경기. 자, 이 경기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엄청난 경기력으로 6위를 차지한 스트라스부르입니다. 프리시즌에서도 1패밖에 안 당했어요. 지난 시즌 홈에서 3패밖에 안 당했어요. 공격력이 어마무시하죠. 팀 70%의 득점을 가동하고 있는 아조르케, 디알로,
가메이로, 토마손 싹 다 잔류를 시켰다. 수비에서도 나그바, 가브리엘, 페린 영입했어요. 자, 홈 경기에서 리그왕 상위 8개 팀 상대로도 1패밖에 안 당했어요. 스트라스부르는. 그 정도로 홈에서는 껌을 아주 짝짝 씹는 스트라스부르다. 자, 모나코. 시즌 막판에 9연승 달리면서 3위를 했죠. 여전히 클레만 감독의 압박 축구가 통하고 있고, 최근에 그 마지막 막판 10경기에서 얘네가 몇 골 넣었어요? 25골 넣었어요. 공격력은 벤 예데르가 있는 25골 5어시스트를 기록한 벤 예데르가 있는 여전히 좋은 공격력은 있다. 프리시즌에도 아인토벤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줬다. 자, 그런데 모나코의 오늘 모나코를 못 가겠는 이유 두 가지 있어요. 모나코를 못 가는 이유 두 가지. 세 가지라고 할까? 응? 첫 번째, 스트라스부르 홈에서는 파리도 쉽게 이기지 못한다. 두 번째, 모나코는 3일 뒤에 아인토벤과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있다. 세 번째, 모나코에 엄청난 공격수를 영입을 했죠. 누구예요? 응?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를 영입을 했어요. 모나코에서. 이 선수가 나올까봐 못 가겠어요. 미나미노죠. 리버풀의 신성 미나미노가 모나코로 이적을 했습니다. 혹시 또 이거 챔스 데뷔해서 벤 예드를 빼고 미나미노 나오면 좆되는겨. 못 가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홈에서 스트라스부르 반대는 저는 안 가요. 네, 모나코의 일정 등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저는 스트라스부르의 야구세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바는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자, 다음 에버턴과 첼시. 자, 이 경기는 첼시가 쉽게 이길까요? 이기겠지? 이길 거야. 근데 첼시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왜 안 좋아요? 선수들을 살라고 했는데, 이놈저놈 살라고 했는데, 선수들이, 난 안 갈래, 첼시. 나 첼시 안 가. 저딴 팀 뭐하러 가? 바보팀. 첼시의 리디거 이적했죠. 크리스텐센 이적했죠. 루카쿠 이적했죠. 그 다음에 야심차게 하피냐 영입하려고 그랬고, 쿤데를 영입하려고 그랬는데, 얘네 둘 다, 첼시 안 가. 내가 거기를 왜 가? 바셀 갈래. 뺏겼죠. 그래서 라임 스털링을 영입을 하고 쿨리발리를 영입을 하긴 했는데, 라임 스털링은 일단 첼시의 공격진들하고 합을 맞춰봐야 되는데, 이 첼시는 저는 그래요. 하베르치하고 티모 베르너는 첼시하고 안 어울려. 티모 베르너는 지금 다른 팀 갈 수도 있어요. 갈 수 있고. 하베르치는 지금 프리시즌 4경기에서 한 골도 못 넣었죠. 그나마 쿠쿠렐라 영입을 했죠. 그거 하나. 근데 오늘 경기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늘 경기 나올지 다음 경기 토트넘 경기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쿠쿠렐라 영입한 거는 괜찮아. 근데 에버턴이 더 문제야. 히살리송 토트넘으로 뺏겼어요. 칼버트 리윈 갑자기 무릎 부상당해서 6주간 못 나와요. 풀백 콜먼도 지금 그 컨디션 문제로 결장이에요. 그지 같은 공격수 론던도 지금 징계 결정으로 못 나와요. 공격을 이끌 선수가 없어. 응? 맥닐밖에 없어. 그레이하고 앤서니 고든이 있긴 있지만 퀄리티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첼시는 올해 저는 어렵다고 봐요. 거의 맹구하고 5, 6위를 다투지 않을까? 리버풀, 첼시,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토트넘이 탑4. 그 다음에 첼시, 맹구, 웨스트햄, 빌라
얘네 둘이 중위권 싸움. 내지. 예. 주말 축구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첼시는 이 지금 하베르츠하고 티모 베르너가 계속 있는 이상 저는 여전히 답답한 공격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 경기는 언더만 가겠습니다. 언더. 자,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 다음 경기.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다음 경기 나머지 4경기들은 저는 안 갈 건데 자, 도르트문트를 어떻게 볼까요? 올해 도르트문트 몇 위 할까요? 투엘 감독만 믿음 가지. 난 투엘 감독도 별론데 믿음 안 가는데 내가 볼 땐 선수단 장악 능력이 너무 떨어져. 저는 이 빅리그에서 감독이 선수단 장악 능력이 제일 크다고 봐요. 콘테, 클롭, 과르디올라 이런 팀들 3, 4위. 자, 일단 로제 감독을 경질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테어지치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지난 포칼컵에서 1860 미넨 상대로 3대0으로 하브리그 팀상 3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일단은 전력 누수가 가장 큰 전력 누수가 누구예요? 홀란드가 맨시티로 갔죠. 그다음에 아약스에서 세바스찬 할러를 영입을 했어. 할러 영입했는데 오제키 토모이스하고 똑같은 병이 걸렸어. 고아남, 불알암 못 나와요. 근데 그럼 공격 라인을 무코코, 아데예미, 그 다음에 또 네덜란드에서 뛰었던 말렌을 영입을 해서 얘네들이 하긴 하겠지만, 라인업이 너무 재작년에 비해서 공격적인 라인업이 너무 허접해졌어. 할러까지 없어. 할러가 돌아오면 모르겠죠. 지금 불알 아프다 했잖아. 암 걸렸잖아. 굉장히 올 시즌 초반이 좀 걱정이 되는 팀이 도르트문트다. 자, 레버쿠젠 작년 3위 팀인데 베스트 11이 거의 다 건재하죠. 작년에 24골 넣었던 쉬크가 여전히 건재하고 2선에도 디아비도 있고 아즈문도 있고 클로젝하고 파울리뉴도 지금 경쟁을 펼칠 정도로 스쿼드 뎁스가 탄탄해졌다. 수비도 마찬가지. 힌카피라든지 탑소바라든지 타라든지 이런 선수를 그대로 지켜냈기 때문에 레버쿠젠 올해 한번 기대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 2월달 맞대결에서도 돌문 상대로 원정에서 5대2로 떡 발라버렸죠, 레버쿠젠이. 예. 자, 그런데 일단 얘네 두 팀이 맞붙기만 하면 개오바가 났어요. 5번 맞대결 다 싹 다 오바가 났고, 근데 레버쿠젠이 문제는 뭘까? 프리시즌이긴 했지만, 포칼컵이긴 했지만, 얘 누구야? 얘네 팀, 뭔 팀이야? 엘버스베르크? 하브리그 팀한테 4대3으로 졌어요. 나도 그게 궁금한 게 경기를 못 봤기 때문에 궁금한데, 아무리 그래도 하브리그 팀한테 4골 먹히면서 12배당 터졌어, 이때. 이게 뭔가 수비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3부 리그예요.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공격력은 저는 슈크와 디아비와 아즈문이 있는 이 공격력은 돌문한테 앞선다고 보여지지만 레버쿠젠이 지금 지난 경기 포칼컵에서 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경기는 첫 경기니까 지켜보자고요. 저는 하지만 3.5지만 그래도 오바. 돌문도 멀티 실점 이상은 허용하지, 레버 공격수들한테. 오바. 자, 나머지 경기들 캄비르 엑셀시오르, 아인토벤 엠먼, 발베이크 위트레트, 클레드몽 파리 샹제르망, 이 4경기는 저는 싹 다 패스. 네덜란드 리그 이 3경기는 이게 핸디가 다 2야. 아인토벤도 지금 3일 뒤에 모나코하고 또 챔스 일정이 있는데 또 핸디가 2야. 그냥 캄비라고 발베이크, 위트레트, 엑셀시오르 이 경기는 저는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고, 클레드몽하고 파리도 지금 파리가 핸디가 2야. 안 갈래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파리는 원래 전 토토할 때 잘 안 가요. 그지 같아. 지들 하고 싶으면 골 넣고 하기 싫으면 안 넣고 그랬기 때문에.